병원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암인가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암을 많이 걱정하는 분과 실제로 더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분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반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암 걱정이 많은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검진을 자주 받는다. 결과도 대부분 정상이다. 작은 증상에도 바로 병원을 찾는다. 이런 분들 사실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암 위험은 얼마나 걱정하느냐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걱정은 많아도 몸의 변화가 없다면 위험도는 높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그냥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은 아플 때보다 조용할 때 발견하기 더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크지 않아도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아파야 위험한가요? 가정의학과에서 보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건 아픔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증상보다 불편하지만 몇 주, 그리고 몇 달 계속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무시하는 것도 그리고 계속 검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이상한 것이 지속될 때는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모든 증상이 암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겁을 먹느냐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반전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괜히 불안해질 일도 꼭 확인해야 할 것을 놓칠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 나는 운이 정말 나쁘다. 그런데 사실 진료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생각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 암을 발견된 시점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생각이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암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몸 안에 쌓아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활 습관, 만성 염증,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에서는 지금 암이 있느냐 보다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상, 체중 감소이죠. 물론 이 증상이 암 발병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는 건 체중 변화가 아니라 몸의 반응 변화입니다. 예전과 같은 양으로 먹고 또 같은 운동량으로 움직이는데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또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 이 증상은 살이 빠지기 전에 이미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 발병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더 신경 쓰는 건 통증보다 설명이 안 되는 불편함이 계속되는지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중에 암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건강검진이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건강검진은 정해진 항목을 보는 거고 몸의 이상은
검진 범위 밖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전문의에게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을 운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질병 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조금 바꾸자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함을 너무 오래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탈모 상담을 받는 20, 30대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괜찮아 이랬는데 요즘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유전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탈모가 시작되는 시점이 앞당겨진 것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자는 시간이 짧아졌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흔해졌죠. 이건 두피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리듬의 문제입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 몸은 현상 유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20, 30대 탈모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게 다이어트 이야기입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 단백질 철분 부족은 모발 성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살은 빠졌는데 머리도 빠졌다는 말,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탈모가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게 아니라 생활 자극이 많아져서 빨리 드러난 것입니다. 같은 유전이라도 환경에 따라 탈모 시작 시점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탈모 치료는 머리카락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같이 봅니다. 탈모에 관한 유전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작을 늦추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